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자동차 김영석 이사입니다. 오늘도 중국 전기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 전기밴은 뿌리칠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부담 없는 차량 가격은 구매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후 AS죠. 저렴하기 때문에 승차감, 옵션, 때로는 주행거리 등도 감소할 수는 있는데 AS는 감소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AS에 확신이 있다면 고민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센트로 AK의 CV1이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CV1은 한국 시장에 높은 관심이 있는 중국 제조사인 산시 빅토리사의 투자로 국내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제조사 소속의 서비스 팀장이 한국에 상주하여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고 고객에 대해 출장 방문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간에 판매를 하기보다는 제조사인 빅토리사와 센트로 AK의 안정적인 브랜드 랜딩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센트로 AK의 황현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트로 AK의 황현석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이후인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차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은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이사님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V1의 제조사인 산시 빅토리를 안내드렸는데 회사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센트로 AK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출시가 되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트로 AK는 2022년부터 산시 빅토리 그룹과 한국형 개발 모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출한 회사입니다. 저희 센트로 AK는 산시 빅토리의 수입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산시 빅토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제작사입니다. 한국형으로 3년 동안 빅토리 그룹과 함께 개발한 모델이고요. 중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빅토리 그룹과 개발을 했고 개발 비용은 한 53억 정도 들어간 국내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차량의 이제 개발 쪽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조사와 저희가 이제 합동으로 AS 관련해서도 출동 서비스라든지 상주 인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차를 구입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서는 이런 불안감 없이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도록 국내에 많이 세팅을 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없이 차량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조사와 수입사가 합작을 해서 한국형 모델을 출시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산시 빅토리라는 회사는 좀 생소한데요. 어떤 회사입니까? 산시 빅토리 그룹은 중국 산시성 창즈라는 도시에 있는 회사고요. 주력 사업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사업은 이제 석탄 공장을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으로는 중국의 국내 항공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자동차 제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토리 회사는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요. 자본이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경쟁사들과 다르게 한국형에 대한 개발비라든지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빅토리 그룹에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차량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산시 빅토리의 CV1 블랙 에디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외장색이 블랙인 화물밴은 찾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색입니다. 기존 CV1은 흰색과 그레이 2가지 색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블랙 에디션을 추가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그 개요와 앞으로 추가색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흰색하고 그레이를 작년에 출시를 해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다양성 그리고 아무래도 화물차 밴이 용도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쓰임새에 따른 색상이 필요했는데 과연 어떤 색상이 국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판매량이 많을지 조사를 한 후에 색상을 추가했습니다. 블랙 에디션 모델과 그다음에 이제 실버 색상이 추가가 됐는데 실버색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블랙 에디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네네. 블랙 에디션은요, 블랙 에디션 전용 그릴과 전용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블랙 에디션답게 아주 멋집니다. 블랙 에디션은요, 기존
CV용 가격에 50만 원을 추가하는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나중에 또 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 CV1이 어느 차량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주요 타겟은 누군가요?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차의 그 주요 고객과 타겟은 스타리아하고 다마스입니다. 다마스의 단종의 빈자리를 노리고자 진출을 한 거고, 스타리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마스보다는 저희가 크고요, 스타리아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차량인데, 스타리아가 너무 부담스럽지만 스타리아만큼 짐을 싣는 물류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사이즈의 차량이고, 다마스의 기동성이 제일 좋았잖아요. 골목골목 같은데 이제 물류하고 바로바로 내려서 짐을 이동하고 빼야 되는데 차가 크면 골목에 지나다니는 차들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마스 같은 차들은 작아서 차를 세워놔도 옆에 차가 지나갈 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기동성의 장점이 있었는데, 저희 차는 그런 기동성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 길이가 저희가 길다 보니까 적재함을 이제 스타리아만큼 짐을 싣고 다마스의 한 2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이 가장 좋은 차량이다. 맞습니다. 다마스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대체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다마스가 단종을 되면서 대체할 차량이 없었거든요. CV1이 굉장히 크기도 아담하고 대체 차량으로서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CV1의 재원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장이요 4400, 전폭 1745, 전고 1920으로 아담한 크기입니다. 현재 다마스 밴으로 소형 화물을 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이 CV1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역시 대표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물 적재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적재한 크기를 보면요, 전장 2270, 전폭 1458, 전고 1180으로 넉넉하게 짐을 실을 수 있고요. 다마스 길이보다는 약 50cm 정도, 폭은 한 20cm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은요 700kg, 모터 출력은 60kW, 환경부 승인 기준으로는 186km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주행거리는 200km 초반대로 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스포츠 버전으로 100km까지 가능합니다. 디자인을 보면요, 최신 출시한 차량답게 스마트한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거기에 블랙 에디션을 더하니까 중후한 매력까지 더해집니다. 헤드라이트는요 프로젝션 타입의 쿨 LED로 적용되어 있고요. 측면 사이드 스텝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충전구는 원터치로 열리는 최신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도어는 양쪽이 오픈돼서 작업하기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승용차 같은 스타일로 해서 LED 방향 지시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는요 리프트형으로 비 올 때 비 안 맞도록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글라스는 프라이버시 글라스로 해서 밖에서 안 보이게끔 어둡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또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동급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외관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외관 못지않게 안전 사항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 사항은 또 어떤 게 좀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에서 원하는 안전 사양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EBD ABS하고 그다음에 ESC 차체 제어 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보 개별적으로 다 표시되게끔 되어 있고,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거는 AB 레이더를 탑재를 해서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식해서 긴급적으로 차량을 쓸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 있고, 중요한 장치네요. ESS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급제동을 했을 때는 무조건 비상등 깜빡이가 켜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적은 힘으로도 좀 제동력이 좀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죠. 회생제동 시스템이 아무래도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생제동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1단계 고정 모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로 놓을 때는 최고 속도를 높이고 회생제동은 1단계로 줄였고요. 아무래도 도시명 물류 차량이다 보니까 도시에서 섰을 때는 브레이크 밟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멀로 놨을 때는 최고 속도 90km에 회생제동은 3단계로 고정이 됩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3단계로 놓고 엑셀만 밟았다 띄었다 하면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정차까지 가능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강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동급 최고의 안전을 자랑합니다. 사이드면에 2개 긴 금속 바가 좀 들어가 있고요. 또 고강도 철판이 운전석 앞쪽을 감싸고 있어서 고객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제 하부가 언더바디 프로텍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염화칼륨을 이제 뿌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특히 인천 지역의 바닷가 근처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옵션입니다. 이게 12월만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 외관을 잠깐 보면 휠에 검정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에디션답게 아주 외관이 블랙으로 돼 있어 휠도 돼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안에 실내 옵션도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키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화물차스럽지 않은 이쁘네요. 승용차 스마트키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2세대, 3세대의 차이라면 2세대는 이제 문을 열고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걸리는 물리적인 타입이었고 3세대는 스마트 키만 가지고 있어도 시동을 켜고 네. 끌 수 있는 간소화 시스템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리모컨 키로 문을 누르시면 락온이 풀리고요. 문을 열었을 때는 이제 계기판이 불이 들어오면 이제 ACC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 온이 됐네요. 네, 그래서 스마트 키하고 자동차의 스마트 키 모듈하고 이모빌라이저 통신을 통해서 차대 번호로 인식이 되면 방석에 있는 시트 센서가 있어서 센서에 앉았을 때 키 온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D하고 R을 누르시면 이제 움직이고 키를 끄실 때는 문을 닫고 잠가 주시면 네. 꺼졌네요. 시동이 꺼집니다. 네.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간편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실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눈에 띄게 좀 보이는 부분이 사이드 스텝이에요. 화물 다니다 보니까 좀 경고가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르고 내릴 때 너무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사이드 스텝을 넣어서 승하차가 되게 편리하게끔 만든 게 저희 차의 이 측면 포인트고요. 그리고 실내 버튼 요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형 개발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이 옵션들도 있지만 개발 컨셉을 잡은 거는 국산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를 많이 잡았어요. 그랬을 때 다른 중국 자동차 경쟁사 차들은 이 모터류들이 좀 약해서 느리거나 좀 힘이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고속 모터를 추가를 양쪽에 해서 창문 오리고 내릴 때 되게 부드럽고 빠르게 작동이 될 수 있게끔 개발한 것이 첫 번째 개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는 이 측면 요들 버튼이 있는데 사이드미러 전동 조절하는 이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스위치가 따로 있고 차체 제어 장치를 끌 수 있는 온오프 기능. 온오프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장치가 있고 그 위에 버튼을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저게 뭐냐면 여름이나 겨울에는 히터 에어컨을 킨 상태로 충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낮에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햇빛이 들어오니까 저녁에는 아무래도 눈에 피로감 때문에 좀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좀 해소시키고자 온오프 기능. 온오프 기능을 넣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계기판하고 모니터는 이제 꺼지고 히터하고 에어컨을 킬 수 있게 버튼을 만든 거예요. 예, 좋네요. 네. 그리고 뭐 이걸 누르시면 어차피 계기판하고 또 모니터에 들어오고, 다시 켜지고. 온오프가 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진동과 소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부분이 하나가 MVH 설계인데 안에 소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소재가 저희가 이제 신슐레이터 패드라고 하는 이제 노이즈 필터를 하는 역할인데 이 신슐레이터 패드가 많이 들어갈수록 원가가 높아집니다. 다른 경쟁사 차들은 발 밑부분까지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 대시보드 상단까지 올려서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라든지 차단시키네요. 그런 역할을 해주네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진동을 좀 억제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국형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한국형으로 또 시트도 개발을 했는데 어떤 거를 투자를 했냐, 이 소재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폼이거든요. 운전을 할 때 되게 두꺼워 보이네요. 네, 시트에 들어가는 이 스펀지 폼을 상당히 그 두껍고 고급스러운 소재를 넣어서 쉽게 꺼지지도 않고 아무래도 이 폼이 두껍다 보니까 밖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런 잡아주고. 부분을 잡아주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차가 높아서 롤링이 좀 있어요. 좌우로 많이 흔들리니까. 서스펜션을 튜닝하기는 좀 그렇고 이 부분은 차라리 시트로 좀 보완을 하고자 해서 버킷 시트 타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만 또 유일하게 있는 장점이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팔 받침대가 있어요. 팔걸이 각각 있네요. 네, 다른 차들은 운전석에만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은데 저희 차는 운전석하고 조수석까지 신경을 썼다는 게 포인트고 또 그 팔걸이도 2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사람마다 이 팔 길이도 다르고 이 앉는 키가 다르기 때문에 시트의 위치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이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개발을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에는 아날로그 타입을 넣었고요. 계기판 RPM하고 클리스터하고 모니터가 규격이 어떻게 되죠? LCD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는 4.2인치 TFT
칼라 LCD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필요한 부분만 나올 수 있게끔 정보에서 제공을 네네. 해줍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지금 몇 프로가 남았는지, 그다음에 전압, 전류, 그다음에 출력, 이런 주행 가능 거리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했고,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계기판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각각의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 번 누르면 계기판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네. 또 시스템을 집어넣고, 혹시 외국인 분들이 탈 수도 있어서 이 언어도 한국어 할지 영어 할지 두 가지 타입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에 들어가 있는 이 MDPS 모터가 기본적으로 16비트여서 저속에서는 엄청 가볍고 고속에서는 또 엄청 무거워지는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차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거를 16비트에서 32비트로 두 배를 상향시켜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MDPS까지가 저희가 이제 개발한 컨셉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오토라이트도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어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네네. 켜지고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타입으로 개발을. 근데 대표님 미러를 보니까 네. 영상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짐차다 보니까 네. 짐을 뒤에 높이 싣거나 가득 실으면 운전할 때 불편함을 좀 겪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개선하고자 디지털형 룸밀러를 개발을 해서 뒤에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블랙박스를 내장을 해서 네. 4K로 앞뒤를 촬영할 수 있는 룸밀러, 디지털형 화질도 룸밀러. 굉장히 보시면 좋네요. 네, 화질도 뛰어납니다. 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한 거는 높낮이도 이 룸밀러 굳이 고정할 수 없이 화면에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손으로 조정하면 이제 네, 움직인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와이파이가 내장이 돼 있어서 핸드폰으로 어플만 다운받아서 블랙박스하고 와이파이 연동을 하면 굳이 메모리 카드를 빼지 않고도 이 지금 녹화되어 있는 거, 녹화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운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사한테 전달하거나 사고가 났을 그러네요. 때 쉽게 저장할 맞습니다. 수 있게끔 네.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가장 신경을 또 많이 쓴 부분이 저 멀티미디어예요. 멀티미디어. 네. 이 전기차는 아무래도 통합 시스템이다 보니까 멀티미디어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차도 이 멀티미디어의 통합 시스템 모드를 집어넣어서 회생제동이라든지 이 드라이브 모드를 모니터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긴급제동 시스템도 껐다 켤 수 있게끔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네. 내비게이션이 가장 큰 문제인데 맞아요. 그런 것들은 좀 잘 돼 있나요? 이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어를 탑재를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네. 오토. 네. 그리고 또 무선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요즘 원체 레저의 붐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캠핑카로도 주말에는 캠핑카로도 이용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들은 많으세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처럼 또 사용한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 시스템을 DSP를 튜닝을 따로 했어요. 기존의 중국 차들은 약간 저음하고 고음 나누는 필요 없이 소리만 좀 들렸다면 네네네. 저희는 저음하고 고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끔 투웨이 스피커를 탑재를 했고, 그것도 또 출력을 좀 높여서 네네. 이 저음도 베이스도 울리고 고음도 선명하게 나올 수 있게끔 개발한 게 네. 이제 또 이 한국형 모델의 그럼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고음과 저음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네, 조절도 다 네. 가능하시고, 어우,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멀티미디어에서 네. 후진 기어는 모니터에서도 네, 이제 다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 화각도 되게 넓혀서 네. 멀리까지도 볼 수 있게끔 화각을 해줬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형 벤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한국형이라는 얘기는 시트의 폼이라든지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카메라, 여러 가지 방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협의를 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고객들의 불편한 점을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부 실내 옵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화물칸 가서 화물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후면부하고요. 이제 화물칸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국형 개발의 후면부 어떤 특징이 있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유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 실내를 안 보이게 하는 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이제 틴팅 필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코팅이 되어 있는 유리다 보니까 틴팅이 까지는 경우는 없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한국은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고, 그렇죠. 여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습해서 습기가 찹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게끔 열선을 집어넣은 게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의 또 하나의 키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리어 테일 램프도 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등, 미등, 그다음에 이 시그널 램프도 다 LED 타입으로 LED로 다 돼 있네요. 적용이 돼 있고, 유럽 인증 기준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후진 등은 우측에만 후진 등은 들어가고요. 우측에. 네. 그다음에 왼쪽은 후방 안개 등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들 보시면 후진등이 왜 한쪽만 들어오냐 말씀하시는데 인증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네, 문제는 아니고요. 네. 트렁크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문은 리프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양쪽 문을 열었는데 양문형으로 되어 있어서 작업하기 좀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포함해서 대표님 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적재함의 이제 포인트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격벽이 저희 한국형에 맞춰서 개발이 되어 있는 게 깔끔하네요. 포인트고 네. 개방형 유리도 굉장히 크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통해서 무게는 1톤 이상을 압박을 해도 버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소재이지만 또 무게는 상당히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로 튜닝하시는 분들은 쉽게 네. 탈거를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바닥도 1열에 앞서 설명드린 네. 것처럼 신슐레이터 패드가 오. 들어가는 부분을 적재함까지 적용을 네. 시킨 것이 저희 차의 큰 또 그러네요. 포인트입니다. 캠핑하실 때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바닥도 저희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고리도 앞뒤로 2개씩 해서 총 4개가 장착이 있고요. 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소재도 탄탄하고 단단하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소음도 막아줄 수 있게끔 네. 좋은 소재로 개발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하나 카메라요?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블랙박스 그 룸밀러 디지털 룸밀러형 카메라가 여기 소재로 이제 가운데에 개발해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네네네. 거죠. 예, 공장에서 개발되다 나왔고 이거는 키가 좀 네. 작으신 분들이나 음.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이 그러네요. 여기를 잡고 당기기가 네. 힘드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당길 수 있게끔 네. 개발을 했고 또 여기도 고리가 또 하나 있네요. 네, 이거는 안에서도 고리를 감기면 트렁크 문이 열리게끔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두 말씀드린 부분이 한국의 VOC를 통해서 음. 저희가 개발을 하고 개선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국형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물칸도 아주 깔끔하게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 잘 봤고요. 설계다 보니까 차를 한 대 더 가져오셨는데 네. 똑같은 차 아닙니까? 네, 동일한 모델인데 네. 차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가장 핫한 저희의 모델이기도 해요. 네네. 다름 아니고 이제 5인승 아. 이제 모델입니다. 그럼 5인승 벤에 대한 뭐 옵션이나 네, 그리고 2열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옆에가 막혀져 있고 유리로 돼 있네요. 탑승 공간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개방감이 있는 유리로 변경이 된 게 이제 5인승의 이제 포인트고 저희는 2열에도 프라이버시 글라스를 아. 탑재한 게 썬팅을 네. 한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 유리 글라스로 돼 있는 거네요. 네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형에 맞춰서 고급감을 낼 수 있게 네. 2열에도 프라이버시 글라스를 적용한 게 이 CVN 5벤의 가장 큰 아, 포인트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문을 열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2열이 이렇게 짐칸이 아니라 2열이 막혀 있고 시트로 돼 있습니다. 자, 올라가려고 보니까 사이드 스텝이 있는 게 되게 편하네요. 네. 네, 요거를 밟고 이렇게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네. 5명이 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또 무슨 옵션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이 5인승도 한국형으로 맞춰서 이 헤드레스트도 분리형 타입으로 가운데에 그러네요, 들어가 다 있고. 있고요. 안전벨트도 안전벨트 3점. 네, 안전벨트 3점씩으로 가운데에 들어가 네. 있는 게 들어가 이 한국형 모델이고요. 네. 이 시트도 한국형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위치가 사람이 타 있는 위치로 놓은 건데 무릎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많아요. 이 시트 부분이 90도로 화물차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밑에 방석 부위를 앞으로 좀 당기고 뒤에 시트를 이제 각도를 15도 정도 조절을 해서 리클라이닝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제 허리에 좀 부담이 좀 덜하게 한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어린이 유아용 고정 시트도 네네. 들어갈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대표님, 그 고객 중에서는 네. 평상시에는 인원이 타지만 타지 않았을 때는 또 화물을 넣고 싶을 생각도 계시거든요. 이 저희가 리클라이닝이 될 수 있게끔 시트를 개발을 해서 이 뒤로도 리클라이닝이 되지만 앞으로도 90도까지 폴딩이 될 수 있게끔 폴딩이 또 됩니까? 예, 폴딩 한번 개발을 보여드려야죠. 보시면 이 시트 레버를 아. 당겨서 앞으로 아. 예, 90도까지 짐 싣기는 상당히 편하네요. 예. 네. 한마디로 이 5인승은 자가용처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지만 짐도 그만큼 실을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설계를 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2열 시트는 고정입니다.
네. 근데 폴딩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고요. 네. 상당히 이제 배려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2열의 승객을 타다 보면 이제 화물칸이 좀 줄어듭니다. 이 배는 2290이었지만 포벤 같은 경우는 1380으로 좀 줄어듭니다. 길이만 조금 줄어들어서 가족들이 여행을 하시거나 캠핑 갈 때 인원이 타고 뒤에 짐을 실는다든지 아니면 작업을 할 때도 인원을 태우고 화물을 이렇게 많이 안 실어도 되는 직종에 계신 분들 베네핏이 있는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5벤이 최대 적재량이 500kg입니다. 그래서 다마스 2벤이 450kg였어요. 다마스 2인승 벤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사람이 타고도 여유 있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5인승 벤의 장점입니다. 네네네. 가격적인 면에서도 다마스하고 비교해도 보조금을 받으면 부족하지 않게끔 구입을 할 수 있게 네. 경제적인 부분도 챙겼다는 게 또 5인승 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정말 같아요. 한 명이 더 늘었다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베네핏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 아까도 강조했지만 믿을 수 있는 수입사와 제조사가 바탕이 돼서 고객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서비스 센터가 19곳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좀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44개 또 지금 늘었네요. 더 많이 늘었네요. 늘었고요. 네. 2분기까지는 저희가 60개까지 추가로 60개까지. 이제 늘릴 예. 생각입니다. 출고하고 나서 사후 관리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60개의 정비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약 문제가 됐을 때 긴급하게 정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 망을 더 많이 늘릴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제조사와 수입사가 이 고객한테 차량에 오는 이 피드백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토리 제조사의 상주 인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빠른 서비스를 통해서 피드백을 수령해갖고 저희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AS도 많이 늘어났고 긴급 출동팀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그 부분을 본사팀과 함께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노력들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더 주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보증도 좀 안내를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일반 차체 들어가는 뭐 시트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2년에 4만 킬로로 지금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배터리죠. 네. 그리고 모터, 네, 모터. 그다음에 배터리를 관리하는 네. 이 관제 시스템인 BMS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저희가 5년에 20만 킬로까지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부원 그 대표님하고 알아봤는데요. 한국형 중국밴으로서 협력과 기술을 많이 쏟아부었다. 그런 걸 많이 곳곳에서 느낍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차량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시부원 2밴은 지금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서울 기준으로 1,700만 원 후반대 블랙 에디션 아까 50만 원 추가한다 그랬죠. 블랙 에디션 2밴은 기존 시부원에 50만 원을 추가하면 1,800만 원 초반대가 되겠네요. 호밴과 2밴의 차이는 약 한 100만 원 정도 납니다. 5밴의 블랙 에디션은 150만 기본에 15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프로모션을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다리는 분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2월 한정에서 전화 주시는 고객님들에 한해서 작년 기준 비용으로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인데요. 왜냐하면 아마도 올해 보조금이 작년보다는 덜 해준다는 예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2월 한 달까지 전화 주셔서 계약하시는 고객님들께 혜택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보조금이 확정돼서 줄어든다 그러면 차이까지도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좀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원가가 차량 가격이 낮아서 차량이 품질이 좋지 않느냐라는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도 이 차에 얼마나 진심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아마 이제 보실 거고 국내 소비자에 맞춰서 판매를 하기 위한 이 가격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밴은 2,480만 원 그리고 5밴은 플러스로 150만 원 더한 2,630만 원이고요. 거기에 이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는 다 추가로 50만 원씩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대표님 모시고 블랙 에디션 2밴과 5밴 한번 알아봤는데요. 2월 한정 프로모션도 하니 바로바로 전화해서 계약하시고 빠른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트로 AK의 황 대표님과 미래자동차 김영석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